편하게 쓰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불편한 요금이 나오는 거예요. 아, 요금. 그쵸. 편하게 쓰는데 불편한 요금이 나와서. 이렇게 바닥이 복사 냉방으로 간다 이러면 바닥 자체를 차갑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온도차라는 게 생길 거고,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온도차가 생겼을 때 많이들 걱정하는 게 결로. 맞습니다. 이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가온파의 힐링 라이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 라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저희 난방 관련된 영상으로 네네. 이슈가 좀 많이 됐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다룰 내용이 난방이 아니라 냉방이죠. 예. 예. 지열 난방,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열 이러면 열이니까 예. 그 열로 데피는 것만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근데 지열 난방을 쓰는데 냉방을 할 수 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이게 혁신적인 사고인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네. 예. 이제 여름 이제 한참 더워졌잖아요. 저도 아침에 세종으로 달려오면서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에어컨을 켜고서 왔어요. 그렇죠. 차가 이제 덥죠. 이제 예, 열받아서. 엄청 예. 더워지고 뭐 올해는 예년보다 훨씬 더 더울 것 같다고 폭염이라고 이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쯤이면 다들 에어컨 준비를 장만하시고. 새로 해야 되나 바꿔야 되나, 이거 집 지으시는 분들은 이거 방방마다 다 놔야 되나. 지금 저희 집도 그냥 1층에 스탠드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 아이들이 맨날 노래를 불러요. 2층에 있는 방에 에어컨 놔달라고. 더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냉방 관련된 걸로 이제 한참 고민을 하실 시기라서 네. 코어클 대표님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냉방의 패러다임을 한번 또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세종까지 네. 달려왔습니다. 네. 자, 지열로 냉방이 된다. 냉방이 되는 아주 거죠. 잘 되죠. 아주 잘 된다. 네, 아주 잘 되죠. 사실은 아주 잘 된다는 말에 제가 지금 100% 동의를 하게 된 게, 저희 요 앞전에 바로 여기 체험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깥에 있다가 제가 사무실에서 여기 안에 부스로 지금 여기 코어클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으로 싹 들어왔는데, 냉기가 제가 사실은 여름에도 팔에 이게 냉기가 바로 느껴지면은 되게 좀 뭐라고 할까, 이게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네, 불쾌적감 같은 게. 어제도 저녁 때 제가 그 아이들 후드티를 긴팔을 제가 뺏어서 야외에서 그렇게 캠프파이어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 여기 딱 들어오니까 톳이라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우선은 뭐 원리는 일반적인 에어컨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지열은 그냥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땅에 열을 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에어컨은 실외기가 밖에서 돌아서 그 외 실외기 앞에 가보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바람 그죠, 나오잖아요. 공기 중으로 그냥 계속 뜨거운 예. 바람을 내보내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지열은 그 뜨거운 열을 땅 속으로 이제 버린다고 생각하시죠. 땅으로. 네, 땅으로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땅은 그 연중 한 150m 정도 천공을 해서 이렇게 그 지하 온도가 연중 한 15도 정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15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름철에 공기 그 실외 온도가 30도가 넘잖아요. 막 폭염은 35도도 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버리는 것보다 시원한 지하에 버리는 게 훨씬 더 버리기가 좋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예전에 TV에서 에어컨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실외기가 남향 쪽에 있지 말아야 된다. 맞습니다. 북향이나 해가 안 드는 쪽으로 가고, 그 위에다가도 단열 같은 걸 해서 얘가 좀 열을 열이 빨리 안 식힐 수 받게. 있게끔 네, 맞습니다. 선선한 곳에 실외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열을 이용하면 선선한 곳이 아니라 그냥 아예 딱 깊이 15도 그렇죠. 이렇게 낮은 온도로 열을 버리게 되니까 그렇죠.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 아니, 이거 되게 단순한 원리인데, 네.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는 그 지열이라는 거에 난방이라는 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갇혀 이 있는 프레임에 거죠. 갇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지열 이러면 난방만 실제로 구현을 해갖고 겨울철 난방 시스템으로 많이 돌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코어크를 이용하면 좋은 게, 그 난방은 기본으로 딸려가고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냉방까지 냉방 다 기능까지 하니까 네. 투인원?
올인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이제 그런 느낌이네요. 뭐 단순히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 시스템이 들어가면 각 방마다 다 들어가니까 이제 모든 방이 난방도 되고 이제 냉방까지 다 되는 거니까 별도로 시스템 에어컨이 아예 필요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그 공기로 대류로 하는 것도 있지만 복사 냉방이라는 게 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 원리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보통 일반적인 에어컨은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용 에어컨이나 뭐 그 일반적인 이제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정에서 찬바람이 나와서 이렇게 그 바람을 직접적으로 냉각시키는 대류 냉방 형태를 띠고 있는데 코어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대류 냉방으로만도 할 수도 있고 여기 지금 바람 나오는 그렇죠.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만 할 수도 있고 이제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대류 냉방도 하고 바닥에도 이렇게 시원한 물을 흘려가지고 복사식 냉방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멀티 냉방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대류 냉방 모드, 멀티 냉방 모드 이제 이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대류 냉방 모드는 뭐 말하자면 짧은 시간에 그냥 오래 안 머무르고 내가 잠깐 냉방을 하겠다 했을 때는 대류 냉방을 쓰시고 뭐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집에서 뭐 이렇게 좀 생활하겠다 하실 때는 이제 멀티 냉방 모드로 했을 때 좀 더 효율도 훨씬 좀 더 잘 나오고 쾌적도도 훨씬 이제 잘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 원리상 봤을 때 어떤 원리라고 보시면 되냐면 난방할 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겨울철에 겨울철에는 우리가 온돌 난방하지 않습니까? 바닥에 엑셀에 그렇죠. 뜨거운 물을 집어넣어갖고 그렇죠. 바닥 난방을 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가온파님이랑 얘기했던 그 난방에 대한 이슈에 대한 어떤 또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때 그 대류 냉방도 좋고 뭐 바닥 난방도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장점은 바닥 난방했을 때 우리가 쾌적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복사 난방 자체가 그렇죠. 쾌적성이 굉장히 좋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난방하다가 끄더라도 그게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출혈 기능이 있어서 그렇죠. 계속해서 그래서 복사 냉방을 하게 되면 똑같은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찬바람을 계속 쐬서 이렇게 냉방을 하는 게 아니고 복사식으로 전체적으로 바닥 표면에서 나오는 복사열로 이제 그러니까 냉각된 열을 이제 이렇게 복사식으로 해서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럼 대류식으로 냉방한 것 같다 적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바닥에 그 엑셀 배관에다가 예. 찬물을 흘러서 예. 흘려보내서 바닥을 차갑게 하고 그게 이제 복사 냉방을 하는 방식인데 예. 제가 지난번에 ALC 할 때 사실 우리는 항상 열 이러면 난방의 개념으로만 생각해서 이제 바닥이 따뜻해지면서 위에 있는 그 방통되어 있는 이 공구리 이런 말씀 안 되는 예, 방통되어 있는 보호 몰탈에 그것과 그리고 그 위에 저희 집은 뭐 포세린 타일이나 네. 일반 강마루 같은 것들이 달궈졌을 때 네네네. 얘네가 일정 부분 추결을 했다가 지속적으로 유지해주는 그런 느낌이 사실 있는 건데 네네네. 저희는 그것만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예. 근데 반대로 이 추결이라는 것 자체는 또 냉기도 머금고 있다가 냉기도 뿜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반대로도 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실외 온도가 변화가 있더라도 복사식 냉방을 하면은 이제 그 일정 온도를 갖다가 좀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대류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복사식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실내 쾌적성을 갖다가 이제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가온파님한테 여쭤보면은 안이 되게 시원한데 네, 지금 찬바람이 불고 있진 않죠. 그죠. 전혀 지금 뭐 이렇게 닫거나 그런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삼성에서 처음 무풍 에어컨 나왔을 때 네네네.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를 좀 만회한 거잖아요. 바로 바람을 냉기를 맞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냥 냉기가 가라앉으면서 뿜어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건데 그렇죠. 얘는 바닥에 있는 냉기 자체가 이렇게 복사로 올라오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루 종일 생활을 해봐도 이게 찬바람이 오지 않는데 안에 실내 그냥 환경이 가을 날씨 같이 시원한 것 같지 않냐 항상 여쭤보거든요. 가을의 그 쾌청함. 예. 네, 뭐 그런 전혀 느낌. 나한테 바람이 오거나 뭐 그런 게 없는데도 안에 그냥 가을 날씨 같이 이렇게 시원하지 않냐는 걸 이제 저희 고객분들한테 여쭤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동굴하고 비슷하다 나는 동굴. 우리 집이. 그런 느낌. 예. 예, 동굴 느낌이 좀 확 와닿는. 왜냐면 것 같아요. 여름에 한낮에 더울 때 밖에 나가면 엄청 덥거든요. 그쵸.
근데 막 밖에서 그 활동하시다가 뭐 밭일 하시다가 네. 더워서 물 한 잔 마시러 딱 들어오는데 집안에 이제 계속 이렇게 켜놓으시니까 집안에 딱 문 열고 들어오면은 그 느낌이 꼭 동굴에 딱 들어왔을 때 같은 어떤 그 느낌 든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런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이게 효율을 잘 잡아서 네. 일반 에어컨보다 네. 일단은 장점은 하루 종일 그게 유지되면서도 전기 비용이나 네네. 냉방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든다는 게 장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그 유지비 관련해가지고 조금 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코어쿨 지열 냉난방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실 경우에는 대부분 보시면은 냉방을 갖다가 껐다가 켰다가 그렇게 나가세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외출하실 때는 꺼놓으시겠지만은 생활하실 때는 그 일정 온도로 맞춰놓고 거의 그냥 그 겨울철에 우리 난방하듯이 실내 온도로 갖다가 뭐 23도, 뭐 24도 정도에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시스템 에어컨 설치해놓고 그렇게 하기는 좀 부담이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진 못하잖아요. 더우면 켰다가 또 끄고 이제. 근데 코어콜 지열 냉난방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계속 방이나 거실이나 거의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지금 뭐 50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내내 말하자면 계속 그런 식으로 냉방을 하고 유지비가 한 달에 뭐 한 7만 원 정도? 아, 7만 원요? 예. 동굴처럼 사는데? 예. 가을처럼 사는데? 그리고 그 전에 왜 그 저기 한번 방문하셨던 충남 예산에 아, 예산호, 예산에 예, 거기 그 아시죠? 호수 앞에 있었던 예. 건축주님. 그 영상도 아마 많이들 보셔갖고. 맞아요. 예. 그분 이해하실 같은 거예요. 경우에는 여름철에 70평 그 공간을 그냥 여름철 내내 23도를 갖다 계속 유지를 하시거든요. 23, 4도로 유지를 하시는데 한 달에 냉방비가 평균 냉방비가 10만 원 초반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6, 70평대가 예, 그냥, 그렇게 나온다는 예. 거잖아요. 이제 또 그 건축주분은 뭐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그냥 이 방 켜고 저 방 뭐 끄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세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계속 켜놓고 그 집은 집에 들어가면 그냥 가을 날씨 같이 동굴 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 쓰시는 놀러 가야 분이거든요. 되는데. 자, 근데 사실 살짝 이제 궁금한 게 생겨버렸어요. 네네. 이게 바닥이 복사냉방으로 간다 이러면 바닥 자체를 차갑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온도차라는 게 생길 거고,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온도차가 생겼을 때 많이들 걱정하는 게 결로, 맞습니다. 이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딱 그게 궁금해졌는데,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복사 냉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건 저희 마음대로 만들어낸 시스템이 아니고 그 냉방 시스템 중에 복사식 냉방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이걸 구현하려고 이제 많은 기관이나 업체들이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도전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상용화 시킨 걸 좀 이렇게 실패된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로 때문에 이제 그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많이들 도전했는데 결국 예. 그 결론을 못 잡았었구나. 맞습니다.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겨울철에 네. 그 난방할 때 복사식으로 난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겨울철에 우리 난방을 하면은 난방이 금방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조금 금방 되게 하려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난방수 온도를 좀 뜨겁게 하면 금방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복사식으로만 냉방했을 때 그 더 시원하게 하려고 그러면 더 차가운 물을 흘려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더 차가운 물을 흘리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흘리기만 되면은 바닥 표면에 결로가 생겨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게 하려고 하면은 네. 그 실내 온도 그리고 습도 그리고 결로점 그리고 바닥 표면의 온도 이걸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말하자면 노점을 계산해서 얘가 그러니까 무조건 저희 시스템이 찬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환경이 되면은 이제 바닥에 찬물을 흘려주고 환경이 안 되면은 대류 냉방만 해서 실내 온도를 낮춰주고 습도를 낮춰줘서 이제 그 환경을 만들어줘서 그거를 이제 구현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코어클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일 수 있겠네요. 지금 이제, 잠깐 들어보니까 이게 냉난방의 이게 종합 예술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결로를 단순하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건데 네. 그걸 이 시스템으로 제어하면서 습도도 조절하고 표면 온도 같은 것들을 다 체크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네네. 인공 AI라고 이것도 불러도 될 것 같기도 한데 AI까지는 아닌데 알고리즘을 그런 이제 잘 시스템이 만드는 있구나.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도 저희가 이제 복사식 냉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온파님 보셔도 뭐 바닥에 결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져봐도
전혀 뭐 습기가 있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아까도 이렇게 바닥 좀 만져봤는데 네. 이게 굉장히 차가운데도 불구하고 네. 뭐 이렇게 습한 느낌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 이제 이거를 저희 시스템 쓰시는 분들은 네. 저녁에 밤에 주무실 때 이제 복사식 냉방으로 해놓고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큰 범위에서 이제 뭐 냉방뿐만 아니고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이제 요렇게 구성을 했을 때 좋은 부분 중에 또 한 가지가 보통은 우리가 전원주택 짓게 되면은 사실은 뭐 냉방뿐만 아니고 집에 요즘 전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건조기도 쓰고 환기 건조기 시스템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먹어요. 맞아요. 이제 환기 네. 시스템도 계속 돌려야 되고 그쵸.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일 큰 게 이제 인덕션도 쓰지 않습니까? 네, 주방에 인덕션 거의 은근히 가스레인지 안 쓰고 인덕션 쓰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평수가 조금 큰 집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고 그런 거 다 하고 나서 그 첫 해 여름에 전기 이제- 막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시스템 에어컨 뭐 1층하고 2층 몇 군데 켜놓고 인덕션 탁 키면은 집에 차단기가 떨어지죠. 저희 집도 지금 인덕션 키면 툭툭 떨어져갖고 네, 맞아요. 아 그거 증설하는데도 또 몇백 비용 들죠. 들어요. 예, 그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뭐 저 이제 뭐 배선이라든지 차단기라든지 용량 또 키우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고 나서 편하게 쓰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불편한 요금이 나오는 거예요. 아 요금 그쵸. 편하게 쓰는데 그쵸. 불편한 요금이 바꾸는 나와서 음. 그럼 이제 그분들이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다음에 또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다 이제 해야 되겠다 또. 이런 과정을 갖다 굉장히 많이 겪게 네,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계속 시행착오를 겪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지열 시스템으로 난방뿐만 아니고 냉방하게 됐을 때는 보시면 아까 제가 전기를 일반 전기로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 전기로 냉방, 난방, 급탕까지 다 해결이 가기 때문에 지금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우리가 쓰는 거 해봐야 지금 등기구나, 뭐 TV 그 외에 이제 생활용 전기밖에 안 쓰니까 1년 4시사철 사실은 주택용 전기 요금이 또 누진세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냉난방 급탕하고 주택용 전기가 부하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전기 요금 체계도 다르고 이제 장치도 다르고 이제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별도의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주택은 주택대로 이제 그것밖에 안 쓰니까 그 전체적인 부하 분배가 나눠지다 보니까 그 굉장히 구성 자체가 그 효율적이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굉장히 쾌적함이 있거든요. 네네. 겨울엔 겨울대로 따뜻하면서도 그 너무 건조하거나 이런 느낌이 없고 네네. 또 지금은 딱 들어와 보니까 진짜 동굴 같은 그런 느낌이 네네. 있거든요. 네. 네, 이걸 뭐 특별하게 구현하는데 나름의 노하우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 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노하우라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공정에 이렇게 신경을 갖다가 다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잘하시는 거. 맞습니다. 네. 이 시스템이 완벽이라기보다는 효율이 잘 나오려고 하면은 그 지열 시스템도 잘 시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제어를 해주는 그러니까 코어클 제어 시스템도 잘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아무리 잘 돼도 이 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또 설비 부분 관련해서 이게 완벽하지 못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지열 시스템, 이제 그러니까 제어 시스템, 그리고 이제 연결해주는 설비 시스템이 전체적인 부분을 전부 다 이제 공정 관리를 해서 이제 최대한 완성도 높은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설치한 거의 모든 현장에서는 뭐 별 문제 없이 이제 그 만족도가 이제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관리, 시스템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 예, 아까 서두에 말씀 잘 해주셨는데 해야 될 걸 그냥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네네. 사실 건축이라는 게 종합예술판인데 맞습니다. 거기에 각각의 공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드리면 또 그럴 것 같은데 직업적 양심을 갖고 최소한 기본만 지켜줘도 집에 하자라는 게 발생을 안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죠? 예, 책임감이란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좋은 소재들이 많이 생겨 있고 기술들도 많이 발전이 돼 있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시공하느냐 네, 사실 맞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태양광은 사실 이게 향에 따라서 집 모양에 따라서 사실은 네. 설치하기 애매한 부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까 전기 누진세도 작고 일반 전기로 전기 요금도 낮으면서 이 열 효율도 잡을 수 있는 지열 냉난방 정말 좋게는 느껴지는데 네네네. 저희가 집을 지을 때 네.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사실 예를 들면 수도가 안 들어와서 땅을 파서 그 물을 이제 대공판다고 뭐 이런 이야기 맞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네. 물이 안 나와서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지열도 사실 파갖고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나요? 웬만하면 다 되나요?
지금 지열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지열은 네. 이제 팠을 때 물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아, 물이 안 나와도.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공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 웬만한 현장은 다 가능하고 아, 이제 뭐 이제 조금 뭐 뻘이라든가 이제 그런 극소수의 어떤 현장 아니고는 거의 이제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뻘에다가 집 지으려고 사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웬만한 현장들은 예, 수도 우리가 지하수 파서 하는 그 대공 안 나오는 거 걱정하듯이 사실 대한민국도 이제 건조해서 네네네. 물 부족 국가가 되다 보니까 그거 되게 맞습니다. 염려하시거든요. 네. 예, 그것과 상관없이 지열은 이용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예, 오늘 영상을 지금 한 20분 정도 지금 두 번째 영상을 찍고 있는데 생각보다 여기 지금 닭살이 살짝 돋으려고요. 제가 사실 여름에도 밤에 잘 때 양말을 이건 되게 쪽팔린 얘기긴 합니다만 빨리 좋은 거 먹고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동굴처럼 가을 날씨처럼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지금 저는 느껴봤고요.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고 싶으시면 지금 여기 세종이 있는 사무실 네네네. 언제든지 예약하시면은 오시면은, 예, 방문하시고 요 동굴 같은 느낌을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럼 저희 또 난방할 때 다른 이슈 있으면 또 한 번 또 뵙죠.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없는 어둠 속을 지날 때 창가에 내 모습